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수목의 수호자 아보리스트 김병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보람 같은 게 있어요. 보람 희열 같은 게. 아보리스트는 이 수목 전 생애에 걸쳐서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체종서부터 파종까지, 이 파종서부터 체종까지의 수목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이쪽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면서 이것도 여기서 좀 툭 튀어나온 거, 이런 거, 이쪽에도 튀어나온 것들만 하고 저쪽에 죽어 있는 나무. 이 죽은 가지를 제거해 줌으로써 나무도 오래 살 수 있어요. 썩지 않고. 죽은 가지가 이렇게 오래 있으면 그분이 썩어 들어가고 이 새살이 살아나와서 그 죽은 가지를 덮지 못하기 때문에 안으로 썩어 들어가죠. 그리고 나무를 건강하고 제 기능을 하게 하려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주 수관이고 요게 가지인데, 가지를 자를 때 마구잡이로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썩어 들어가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요렇게 요 분지점에 톡 불견한 부분이 있어요. 수피가 이렇게 융기된 선이 이렇게 보여요. 그럼 요 선이 있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를 딱 잘라주면 돼요.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 부분이 그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잘라내면은 여기는 줄기 근육이 그대로 살아있죠. 가지 근육만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줄기 근육에서 그 다음에 오는 세포가 여기까지 살아있잖아요. 그 세포를 그대로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고. 그럼 얘가 점점점 해마다 쌓이는, 나이테만큼 쌓이는 세포에 의해서 이렇게 감싸지죠. 동그랗게. 그 처음에는 이제 클라이밍, 등산을 많이 했어요. 암벽 등반이라든가 뭐 빙벽 등반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TV 광고 제작을 했습니다. CF 감독을 한 15년 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스포츠는 살아있다, 아디다스 하는 거. 스포츠는 살아있다. 그 제가 주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벽 등반에서 정상에 올라가다가 추락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 그 다음에는 뭐 지금도 아마 그 카피가 나올 거예요. 그 국물이 끝내줘요 하는 거. 네. 드셔보세요. 국물이 끝내줘요. 그것도 제가 했었고, 뭐 아파트 광고, 뭐 자동차 뭐 다 있죠.
광고를 찍으려고 그 컨셉 회의하다가 그래서 생명의 나무를 찾아서 이제 전 세계의 나무들을 이제 그 자료를 뒤졌죠. 뒤졌는데 마침 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그 존스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참나무가 이렇게 생명의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고, 근데 그 나무를 찾아서 거기 이제 현지 촬영을 갔죠. 촬영을 가서 나무를 촬영을 하는데 그 옆에서 이제 그 아보리트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 이 광경을 접했을 때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 밖에 우리가 나무를 자른다거나 이러면 그냥 그라운드에서 땅에서 엔진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생각을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들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죽은 나무를 그냥 밑에서 베게 되면 얘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나무들을 다치게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자라왔던 그 나무의 모든 가치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를 아주 깔끔하게 제거해 줌으로써 다른 나무를 살리는 방법이다. 이게 수목 관리의 핵심이다. 또 호기심이 생기면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스태프들은 다 돌아가고 가서 이제 요즘 나주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만 처음에는 안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로프 매듭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로프 테크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 하는데 내가 사실은 클라이밍도 오래 했고 이렇게 등반 얘기를 했더니만 매듭 테스트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듭이야 뭐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테스트에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 하게 됐죠.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4년 정도 이제 광고를 계속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관리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죽은 가지가 많이 달려 있고 그래서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저 죽은 가지를 로프에 매달려서 잘라야 되는데 마침 거기서 이제 배웠으니까 처음에 로프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했어요.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게 잘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죠. 내가 제대로 배우려 그러면 나 이건 정말로 수목 그 트리 바이올로지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에 가서 배웠죠.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아보리스트 교육하는 그 과정에 바이올로지나 뭐 피지올로지가 다 묻어 나와요. 그다음에 생체 역학까지. 전 산업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수목 관리에도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최우선인데 우리가 안전하면 말로만 안전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사람이 머슬 메모리,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보리트들이 이렇게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매달려서 자신만만하게 일할 수 있는 거는 안전 교육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하루에 6시간 이상 로프를 타면 안 돼요. 몸의 피로도 때문에. 그래서 하루 근무 시간이 보통 노동 시간이 8시간 그러잖아요. 로프 작업은 국제 규격이 6시간이에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원래 숲에서 작업할 때는 2인 이상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나무를 베거나 뭐 가지치기를 하거나 숲에 들어갈 때는 혼자서 들어가면 사고 났을 때 나중에는 시체를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꼭 2인 이상 가서 한 사람은 지상에서 안전을 확보해 줘요. 예, 홍성호 선생님. 예, 작업 깨끗하게 잘 됐어요. 밑에 내려오시면서 2개만, 그루터기만 잘라주세요. 뭐라 그럴까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잔소리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작업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엄하시죠. 작은 실수라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작은 실수가 나중에는 크게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일단은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엄하게 아주 톡할 정도로 엄하게 그렇게 저희 작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로프 클라이밍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언제 로프 타고 작업을 하느냐. 그거는 크레인을 타고 일을 하면, 물론 뭐 선진국에도 크레인 타고 일을 하죠. 크레인 타고 일을 하는데 수목을 제거할 때, 완전히 없앨 때, 이럴 때는 크레인 타고 하는 게 훨씬 능률적이죠. 수목을 관리하려고는 할 때는 크레인을 타고 하면 안 돼요. 수목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크레인을 타고 일을 하게 되면 크레인이 이 수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들어가다가 가지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수관 속으로. 그걸 무리하게 집어넣으면은 수목에 이제 수피가 벗겨지죠. 그러면 그 나무는 수목을 관리할 가치가 없는 나무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가지치기를 할 때도 가지 깃이 찢어지고 이러면 그곳은 상처가 유합이 되지 않아요. 그대로 썩어서 들어가게 되죠. 나무는 이렇게 잘라보면은 그 나이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1년간 살아온 그 흔적이 그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피가 만약에 벗겨진 곳이 거기에 계속 묻어난다고요. 그 부분이 목재를 만약 이렇게 가공했을 때 결점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광고할 때는 그 이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수입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런데 그거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어요. 스트레스에. 근데 내가 어떤 그 노동의 즐거움 이런 거를 느낄 만한 그런 그 정신적 여유가 없죠. 그냥 바쁜 스케줄 속에서 하나하나 앞에 있는 것 쳐내기가 바빴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유하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물론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내가 땀 흘린 어떤 노동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살고 있어요, 요즘. 예. 가족들도 뭐 네가 행복하면 예. 자기도 나도 행복하다 이런 거죠. 어쨌든 사람도 자연의 한 부속이지만 수목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 존중. 서로 존중해 줘. 배려하고. 우리가 이렇게 산길을 걷다가
내가 힘들다고 나뭇가지를 자꾸 확 꺾는다든가 또 꽃이 이쁘다고 뭐 이렇게 꺾는다든가 그럼 그 꺾은 부위로부터 나무는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참 사막이 되지 않을까 삭막해지지 않을까. 우리에게 엄청난 그 편익을 주고 있는 나무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무들.